네, 안녕하세요. 네, 8시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술 책을 쓰신 오버솔드님의 강의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일단 오버솔드님이 만드신 자료는 트윗 여기 스페이스 상단에 첫 번째 공유된 트윗으로 가시면 구글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교재를 펴놓고 스페이스를 들으시면 훨씬 풍성한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강의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두 번째로 공유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푸싱 링크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작가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작가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가님 먼저 작가님 소개와 책 소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버솔드입니다. 이번에 저가 매수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름에 열심히 썼는데요.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재를 펴주시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든 책입니다. 원래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쓴 강의 교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출판사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출판사 사장님도 배우고, 편집부 분도 배우고 하면서 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뽑은 거고요.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괜찮으시면 책을 사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 원칙을 세우고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전제를 하고 내용을 풀겠습니다. 음, 그래도 서학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교재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기술적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공감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무조건 관심이 가고 소문이 나는 거를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기술적 투자는 이상적으로는 가장 저가의 매수에서 가장 고가의 매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그런데 현실은 어디가 최저가고 어디가 최고가인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죠. 이걸 알면 다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그 주식을 샀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4페이지를 좀 보죠. 삼성전자입니다. 2020년 초에 최저가가 만들어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1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저게 최저가인지 누가 알았으며, 올해 1월 달에 그 가격이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최고가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5페이지,
어, 저가라고 생각되는 데서 사고, 고가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자신이 저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이 있고, 자기가, 네네, 어느 것이 저가고 어느 것이 고가인지 원칙을 갖게 되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를 보죠. 기, 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의 때를 사는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때에 매수하면은 그건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이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때를 못 산 겁니다. 혹시 이 방에서도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7페이지입니다. 이 주식은 주가는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하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7페이지 그림에 보면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 저가로서 매수를 하면은 항상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별표는 그 주식의 흐름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은 곳이기 때문에 저런 별표 있는 부분에서 사면은 많은 경우 물리고 손해보고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던 상황이든 하락하던 상황이든 어느 경우든 고가에서 매수하면은 항상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 많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보통 별표 부분에서 사서 항상 고생을 하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저가 매수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사는 것은 할인해서 사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례에 보이는 것은 대한항공인데요. 이 대한항공 11월 26일에 저렇게 이제 막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가가 3만 5천 원이었는데 2만 7천 원 이렇게 한 30% 정도 빠지는 시점이었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추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처럼 생각합니다. 9페이지 보시죠. 개미들은 저렇게 하락하는 지점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고점 대비 20에서 3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주식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지점부터 가격이 막 떨어질 때까지 누가 팔아야 저 지점에서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개미들이 무서워서 다 파는 거고요. 저 지점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막 이제 쓸어 담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근 한 달 정도 만에 25%의 수익을 주는데 저 수익이 나는 도중은 항상 자유롭게 내가 편안하게 수익을 실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가의 매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나의 심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그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지표라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보조지표 중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엔벨로프, 그 다음 RSI, MACD라는 네 가지 종류의 이 보조지표를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가를 확보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 그리고 수익 실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주식 초보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분할해서 주식을 사고 종목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좋다라고 하는 것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사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수익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투자금의 크기가 문제가 될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금액은 크겠죠. 근데 그 투자금의 크기는 사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매수 비중입니다. 한 종목당 어느 정도를 사느냐, 그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것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라는 수익률. 이 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하면서 어, 실력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써서 투자금의 크기를 다시 더 높일 수가 있고 이 레버리지에는 돈의 금액을 크게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번 매수하는 회전율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매수 비중과 분할 매수 이것을 잘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15페이지,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매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보통 뉴스나 증권 방송을 보고 추천주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막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귀가 밝으신 분들은 이제 소문을 듣기도 하고 트위터에 나오는 종목들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하죠. 또는 그냥 내 기분, 내 감 이런 걸로 사기도 하고 그냥 사기도 하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심리를 항상 살피게 됩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만화의 한 컷을 갖고 왔는데요.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주식 투자자의 수준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식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물리고 주식을 뺏기고 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페이지를 보시죠. 주가 위치별 매매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의 수준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식 새내기라든가 초보 개미자들은 맨 왼쪽에 있는 저가에서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을 시작한 부분부터는 초보자들도 건드릴 수 없고 중수 이상이 덤벼들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저 윗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고수들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고 거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맞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다음 페이지와 같이 20페이지처럼 투자를 하죠.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상적인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저가에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개미들이 파는 것을 고수들은 전부 다 매집을 합니다. 상승 초기에도 고수들은 매집을 합니다. 이 고수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건데 누가 팔겠습니까? 전부 개미들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와 상승 초기에 고수들이 매집한 것들을 주가를 쭉 올리면서 개미들이 비로소 이 주식 상승한다 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 고수들은 다 팔고 개미들은 자기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점에 들어가서 다 물리고 그래서 또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팔고 그러면 또 저가에서 고수들은 매집하고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관심이 가는 지점은 이미 고수들이 파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그 종목을 언제 샀느냐를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될 때에서 샀는지 아니면 남들이 파는 지점에서 파는 거를 마음 좋게 받아준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21페이지를 보죠. 어, 매일매일 우리 주가 차트를 보면은 캔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캔들의 종가는 항상 세력이 만든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그 주가에 종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가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격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세력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만드는 종가의 평균값을 우리는 이동평균값,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가장 기초인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동평균값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의 평균값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세력이 종가를 만든 특정 기간의 평균 값, 요것이 바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있고 이 이평선들의 위치가 5위평, 10위평, 20위평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정배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지금 빨간 5위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일 동안 세력이 종가를 만든 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식을 사서 세력이 올라가는 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에 산다라는 것은 이 세력이 이동평균선을 위쪽으로 보내기 전에 사서 세력이랑 묻어간다는 게 바로 저가 매수의 핵심입니다. 23페이지를 볼까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평선만 있는 게 아니죠. 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평선이 저렇게 이제 뒤집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폭포처럼. 상승할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는 이것이 세력의 평균값이 되는데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건 그 기간 동안 개미들이 물려있는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가가 5일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 위에 개미들이 사 있는 물량, 손해보고 있는 물량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세력이 안 산다. 세력이 주가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없으셨던 분들은 차트를 봐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분명해져야 어디가 저가고 어디가 고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24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주식 햇내기가 들여야 될 매매 습관은 결국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매도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챙기는 것.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아무 데서나 사고 돈 잃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거나 아예 고가권에서 매수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주식 투자 실력과 관련된 매수 가능 위치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중수 이상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하에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26페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인데 지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RSI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요거 두 개. 27페이지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저가권에서 사서 상승이 이어지는 것에서 수익을 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여야 될 습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5이평선과 12평선의 골든 크로스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5이평선과 12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유지한 채로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상승을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에서 의식적으로 차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표시가 돼서 나와요. 하지만 이 단순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를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지수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가장 최근의 종가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평균 가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세력이 있고 그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세력이 가장 최근에 얼마에 샀느냐, 어떻게 사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지수 이동 평균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를 열어봤을 때 벌써 이동평균선을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어, 정말로 이제 막 단타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에도 매수 포인트를 굉장히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 매도의 평균가를 그 방향과 함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28페이지 저가권에서 매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인 RSI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RSI는 결국 14일간의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느긋하게 움직이느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고요. 이 14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동안 매매를 하게 되니까 약 3주 동안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에 주가가 갑자기 강력하게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급락을 했는지 천천히 내려가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RSI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RSI 30, 그 다음에 RSI 70, 이 두 가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RSI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과매도권, 그리고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과매수권이라고 합니다. 제 필명인 오버솔드가 바로 이 과매도라는 뜻인데요. 이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개미들이 다 팔았다. 세력이 개미들이 파는 거를 사기 시작했다. 요렇게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막 팔아가지고 세력이 살만한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폭락이 일어나기 위한 장치들이 발생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뉴스들. 그 종목에 대해서 나쁜 뉴스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개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팔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폭락이 계속되면 될수록 거래량이 적어집니다. 왜? 팔 사람, 개미들이 갖고 있는 매도 물량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책에는 이동평균선, 엔벨로프, RSI, MACD 이 네 가지의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지만 저가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바로 이 RSI입니다. 그리고 RSI에서 잡은 주식을 지수 이동 평균선 5와 10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는 동안만 버티고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주식을 실력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사느냐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가권은 개미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속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가권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의 움직임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분봉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는 지점이어서
개미들이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개략적이고 간단하게 컨셉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컨셉만 가지고도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항상 주식은 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과매도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종목에 따라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RSI를 이용한 저가를 잡는 방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주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면밀하게. 그러니까 RSI가 30 밑으로 들어간 영역 그 존 안에서만 매수를 하면 그 다음은 시장이 참여자가 세력이 RSI 과매도권에서 이탈시켜서 상승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RSI가 30 언더일 때만 편안하게 매수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여러 가지 실전 사례로 한번 보죠. 이거 실전 사례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JYP 엔터,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30페이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 차트 오른쪽 맨 끝을 보면 저 왼쪽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저런 지점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건 거죠. 개미들은 저 왼쪽에 주가가 막 오를 때 사가지고 지금 사색이 돼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제 막 이제 웃음이 나오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40%는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이 차트 맨 아래쪽을 보시면 RSI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검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저 검은 부분이 바로 이제 30 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검은색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비중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매도로 들어가서 개미들이 판 거를 세력이 원하는 대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물량들을 세력이 가지면서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공기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1페이지. 저거 믿기지 않는데 저렇게 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차트에 저기 이동평균선 보면은 분홍색이 5위평선이고요. 파란색이 10 이동평균선이에요. 지수평균.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가에 사서. 90% 수익이 나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비싼 주식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 32페이지 JYP 엔터. 저것도 올해 굉장히 제가 재밌게 수익을 낸 건데요. JYP 엔터가 작년 12월 3일에 43,000원 고가를 찍고 올해 저 5월 달에 3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산 개미들은 다 울고 있는 때 우리는 오른쪽 아래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이제 매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이벤트예요.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게 벌어지면 정말 열심히 사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33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여기 아까도 보셨듯이 RSI 과매도권 저가에 사서 이동평균선 5위평선과 10위평선이 골든 크로스 된 상태까지 그냥 쭉 끌고 가면 그것만 갖고 가도 35% 수익이 그냥 나는 거예요.
저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뉴스 보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나쁜 뉴스 다 나와서 주가를 개인들이 다 팔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뉴스는 다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뭐 이평선만 갖고도 35% 수익을 냈지만 더 홀딩을 하고 있었으면 75% 수익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렇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매도의 예술이고 보조 지표들을 교차해가지고 병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35% 수익이 한 달 만에 남은 여러분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34페이지. 이것도 아주 즐겁게 매매했던 건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어, 이거 할 때 주가가 올 초 15만 원에서 뭐 거의 뭐 40% 정도 하락한 91,500원에 10월 10일 종가가 만들어졌어요. 저 때 정말로 반도체 관련해서 나쁜 뉴스란 나쁜 뉴스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개인들은 살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저기서 샀을 때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 지금까지 쭉 하락한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보조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 지점이 결국 개미들을 탈탈탈탈 털어서 세력이 갖고 가고 싶은 만큼 물량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때 사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이 무거운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35페이지를 보시죠. 한 달 반 사이에 33% 수익이 났어요. 요것이 우리가 이제 물림한테 요 강좌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 교재를 만들던 그날입니다. 33% 수익이 났고, 논리는 똑같아요. RSI 과매도권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이동평균선, 5이평선과 12평선 골든 크로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아, 반도체 회복이 됐다라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뉴스 같은 데서 막 나오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는요, 이제 팔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누구를 부르냐면요. 이제 개미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돈 들고 오시라고. 그래서 저 저가권에서 산 세력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36페이지. 이것도 아주 재밌는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똑같습니다. 논리는.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16,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50% 이상 이제 하락을 했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간 저 깜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물량을 막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나쁜 뉴스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색을 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하죠. 네이버 검색하고 뭐 게시판 보고 그럼 나쁜 소리만 막 나옵니다. 근데 저 때가 세력들은 돈 들고 와서 사는 때예요. 37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잖아요. 이거 가는데 제가 뭐 힘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력이 샀으니까 세력이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복잡한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종목을 갖고 있어서 매일 차트를 보는 거예요. 종가 무렵에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RSI가 30 미만으로 갔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3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세력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주식 세네 개니까. 우리는 초보자니까. 그래서 저가권에서 사는 거예요. 37페이지 봤죠?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히트작인데요. 다날입니다, 다날. 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 다날이, 여러분들 저 RSI 오른쪽에 하단 부분에 까만 부분 보이죠? 저기서 샀습니다. 39페이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보내줄 세력이 보내주는 대로 그냥 같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세력이 사는데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기구를 날릴 때, 풍선을 높게 띄울 때,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과매도권에서 사서 그냥 이동평균선 5위평선과 10위평선 골든크로스 상태가 유지되는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갔어요. 어떠세요? 이 사례를 보니까 저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는 거하고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대응하면서 매매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40페이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기술적 분석은 말이죠.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시장, 그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그 심리를 세력과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파악의 도구라고 보조지표를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거래량이 충분한 주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일상적으로 풍부한 거는 뭐 우량주, 대형주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9만, 올해 1월 초에 9만 전자, 10만 전자 하다가 지금 7만 전자, 8만 전자 하고 막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조차 RSI에 저가권에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것이 통하나요? 100% 통하죠. 오히려 더 잘 통하죠. 왜? 거래량이 한국 주식에 붙은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심리 지표인 보조 지표들은 굉장히 분명하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신뢰도가 높은 신호를 준다는 뜻이죠. 42페이지를 보죠. 2022년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가권에 매수를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세력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뭐 지나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이게 제가 이 책을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썼던 이유기도 합니다. 어, 나이가 어릴수록 이거를 계속 매년 반복해서 복리를 계속해서 불려나가 보세요. 그냥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가권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의 이론에 따라서 내가 상승을 판단하는 원칙,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미국 시총 12종목이 2021년에 만들어낸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사갖고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까지의 수익률인데, 그 중에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록처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3페이지 보시죠. 43페이지 보면은 아래쪽이 RSI고 위가 이제 차트인데요. 초록색이 상승이고
저 빨간색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차트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테슬라가 올해 5월달하고 6월달 사이에 RSI 과매도권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사야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올해 10월달에 과매수권이 70을 돌파했습니다. 이 과매수권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놈들한테 다 밀어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8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5이평선과 12평선을 모두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요. 동시에 RSI 과매수권을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종목 다 팔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상승이 한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조지표는 그 종목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심리에서 과매수권을 돌파해 갖고 올라가던 것이 과매수권을 다시 이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하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아래 RSI를 보면은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RSI가 4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40이나 30이나 별 차이 있겠어? 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다라는 입장을 갖게 되면은 여기서는 한꺼번에 자산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40에서 30 밑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분할해서. 내가 4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다시 반등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치면 안 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어치 사겠다라고 했던 것에서 일부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 RSI가 30으로 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뭐 저가권에서 사서 그냥 아주 그냥 평생 뭐 로켓을 달까지 갈 때까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왜 트레이딩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의 한도가 있어요. 이 크지 않은 작은 돈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이 자금을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샀다고 가정을 하는 테슬라가 100% 수익을 내는 지점에서 신호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에서 팔면은 우리는 100% 수익을 본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은 100% 수익은 훅 하고 날아가고 하락을 맞은 상태에서 왠지 모를 상실감만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가권에서 사서 고가권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가권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 이것이 진짜로 복리 효과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해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로 막 여러 사람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 RSI 과매도권으로 떨어질 때 거기서 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겨서 손가락이 안 간대요. 근데 사고 나서 그 과정, 5이평선과 12평 골든크로스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차트에서 그것만 봅니다. 제가 우리 주식 새내기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원칙이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왜 400페이지가 넘어야 되느냐? 차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보조지표라도 하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막판에 홍보를 하자면 이 책을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셔도 후회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Q&A 쪽을 한번 좀 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해외 투자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건 말씀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RSI 과매도. 김광덕 씨가 열심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RSI 과매도가 여러 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RSI 과매도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이거는 손해 안 봐요. 무조건 매수고, 그 다음에 RSI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특정 주식을 과매도권에서 뭐 얼마만큼 샀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만큼 산 거를 전부 다 끌고 저 꼭대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상 그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매집한 분량의 일정 부분은 적당한 수익률에서 뭐 쉽게 말하자면 뭐 22평선 같은 데에서 한번 입절을 해주고 나머지 물량이 가는 거를 끝까지 따라간다.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는 정말 자기의 그릇과 자기의 전략에 따라서 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은 책에 써놨어요. 광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는 거는 수익이 나서는 언제든지 기분 좋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분 좋게 팔기 위한 대전제가 저가에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에서 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인드를 세력처럼 만들려면 좀 더 담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광덕 님께서 뭐 질문해 주신 것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수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배열이 되는 거는 개미들이 계속 물려 있는 거고요. 개미들이 물려 있다가 RSI가 과매도권으로 갈 정도로 급락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개미들이 갖고 있던 거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시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배열이 시작됐다는 거는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칼날이 멈추는 지점이 어딘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칼날이 멈추는 지점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RSI 과매도권입니다. HJP님, 지금 물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원칙을 다시 세워보세요. 무조건 나는 매수를 RSI 30 미만, 30 이하에서만 나는 매집을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라고 원칙을 세우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뭐가 좋아지냐면요. 매매 횟수가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조급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SK 하이닉스만 올해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매수 찬스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상승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얘기하고 화제가 되니까 그거를 개미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종목을 쫓아다니면요. 힘만 빠지고 돈 다 잃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몇 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종목들을 쭉 놓고 그 종목 안에서 항상 RSI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살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못 넣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거는 임플란트 대장주니까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RSI 과매도권 떨어지는 거 보고 수익 잘 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멋있었던 거 NC소프트. NC소프트 상한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상한가 나오기 전에도 NC소프트는 하락해가지고요. 개미들 전부 올려놓고 과매도권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새내기들이 마음이 되게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20%, 3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을 10년, 20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요. 여러분들 별다른 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복리로 쌓아 나갈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도와주냐고요? 세력이요. 세력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매집하고 열심히 나쁜 뉴스 퍼뜨리고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와 매도에 좋은 습관이 들면요. 항상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출판사에서 그 편집회의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식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이 항상 빨간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러면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왜? 저가에서 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부터 세력과 개미들이 올려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저도 스페이스를 이제 처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차 때문에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 매수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사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확 열리고요. 여러분들이 고가에 사시면 계속해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가에 잡는 훈련, 그 다음에 저가에서의 마인드, 이게 정확하게 잡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시장과 심리에 대한 해석을 내가 확실하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김광도 씨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저런 얘기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가격은 과매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가격이 우리한테 좋은 가격이에요. 세력이 만들어주는 가격이 좋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에 대해서 자기 이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가격 안에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예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도 우리가 RSI 과매도권에서 사서 과매수권 들어가서 과매수권 이탈할 때 팔았다면 그 다음은 내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 다시 하락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락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고 내가 RSI 30까지 가는 걸 못 참겠다. 그러면은 뭐 40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내가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어,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어치 좋은 주식을 샀다고 쳐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짜리 좋은 주식 계속 상승한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 평생 갖고 있으면 나는 그 1,000만 원이 만들어주는 수익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수익이라는 것을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1,000만 원을 여러 번 회전을 하면은 여러 번 회전을 하면은 이 1,000만 원이 뭐
1억 원어치 사는 게 되고 2억 원어치 사는 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회전을 빨리 시켜가지고 나의 시드를 자꾸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 설명은 이건 그냥 교재를 봐주세요. 예, 그 분할 매수와 비중 조절과 관련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고, 대세는 상관없습니다. 충분한 거래량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0억 이상 되는 주식.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몇 분이 들어주셨습니까? 네, 작가님, 일단 너무 좋은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100분 정도 함께 해주셨어요. 한 60분 넘게 들어주셨는데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내년에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 틀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또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리로 수익을 내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RSI 관심 종목을 RSI 검색식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책 광고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작가님 못 들으시면 제가 DM으로 따로 보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푸싱에도 남겨주셨듯이 예, 좋은 잘 강의, 들립니다. 네, 네. 좋은 강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좋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다들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책 구매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거지만, 저도 실제로 이제 책을 다 읽고, 테슬라에 그걸 적용을 해서 굉장히 그 과매도에 도달했을 때 적절하게 샀거든요. 그리고 그때 매수한 이후로, 어,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어서, 이 책은 사전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서, 네, 구매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 죄송해요, 작가님. 지금 100분 예. 넘게 계시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일단, 네,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서. 일단, 네, 오늘은 작가님께 박수와 함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해주세요. 예.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 요 시간을 듣고 끝내고 그냥 이 방만 보지 마시고요. 책상에 앉아 계신 김에 HTS를 켜가지고 여러분께서 사신 종목들이 RS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RSI가 과매도일 때 사고 과매수일 때 팔아야 여러분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승이 급하게 유지되는 그 시점은 고수들이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고수들은 단타로 회전율을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도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벌써 1억에서 2억 원어치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1%에서 3% 이익을 보면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지점은 항상 RSI 과매도권. 그러니까 장이 끝나는 시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고 RSI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종목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익명으로 남겨주신 분들 보니까 다들 책을 구매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질문을 남긴 김광덕 씨가 혼자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익명으로 질문하신 분들을 대표로 이제 그걸 다 복사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광덕 씨랑 이 HJ님만 강의 들은 줄 알고 서운해 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들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남긴 글 아, 중에 아, 네네 작가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cap처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늦은 아, 그렇군요. 시간까지. 네, 네. 네.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아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